요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알고 보면 48개월 할부를 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요금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리점이 두세 개씩 있으면 직원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사기를 쳐서 파는 거죠. 월세가 막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신사가 뒤에서 이제 묵인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불이익이 사실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제가 된 통신 서비스. 오늘은 요금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조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니까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부터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접수된 137이 소비자 상담 분석 정보를 분석해봤더니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민원인 중 노년층의 비중이 높았는데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기에 가까운 판촉 행위 등이 현장에선 너무나 많았습니다. 70대 권호근 씨는 지난 1월 부산대 앞 한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기존 휴대폰 할부금을 모두 해결해주고 기존보다 적은 요금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만 믿고 새 휴대폰을 받아 돌아온 권 씨는 뒤늦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5만 원 정도 하면 싸게 될 겁니다. 네. 나는 이제 그 손은 믿었죠. 네. 혼자 믿고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네. 집으로 왔어요. 네. 그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오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바뀌네. 다음 날 대리점을 다시 찾아 뒤늦게 계약서를 받아본 뒤에야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기기 변경이 아닌 새로운 전화가 개통이 됐고 유선 인터넷과 TV 서비스는 물론 제휴 카드까지 신청이 된 상태였습니다. 카드를 만드셨어요? 아니요. 뭐 카드 만든 거. 내는 신용카드가 뭐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존 사용요금제는 월 45,000원짜리 5G 세이브. 그런데 새 휴대폰을 개통하며 월 11만 원짜리 넷플릭스 초이스 요금제를 6개월간 의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사용은 물론 해외 로밍 데이터까지 무제한인 요금제입니다. 해외 갈 일도 없고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는 권 씨는 새 휴대폰을 받는 대신 6개월간 총 39만 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 혹시 그 자체 넷플릭스 무슨 뜻인 건지도 몰라요.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쓰시나요? 네, 거기 넷플릭스 이게 아니 혹시 아세요? 그거는 몰라요. 대리점에서 안내한 한 달 47,000원의 요금이 산정된 방식을 살펴봤더니 권 씨가 받은 신규 단말기는 출고가 39만 9천 원. 이를 24개월이 아닌 36개월 할부로 계산한 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 약정 할인 25%, 유선 인터넷 상품 결합 할인 25%, 매월 3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조건으로 청구 할인되는 2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권 씨는 기존 전화번호를 되돌려달라며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점 측은 해당 내용을 모두 설명했고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싶으셔서 오셨다 했고요. 바꾸시면서 이제 유선 상품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그 안내를 드리니까 고객님께 수긍을 해가지고 아마 서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60대 이모 씨는 1년 전 금정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들렀다 직원 권유로 스마트폰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99,000원 요금제를 석 달만 유지해주면
기존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은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말에 새 휴대폰을 구입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 기기 할부금은 계속 청구됐고 고가 요금제 역시 석 달이 지나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항의하러 판매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전화 거는 거 하고 받는 거 문자 조금 보는 거 하는 거 그 정도만 하지 다른 거는 뭐 저녁에 사는 건 없지. 판매하는 아가씨가 그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써주라. 그럼 앞에 그 휴대폰 했던 사용했던 그 요금을 없애준다 해가지고 한 게. 해당 판매점은 기존 기기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며 퇴사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판매사가 이제 자기가 좀 영업비를 더 받으려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만 이 요금제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디 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씨는 요금 납부를 거부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위약금 34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휴대폰은 해지됐습니다. 또 114만 원의 미납된 기기값은 채권 투심 업체로 넘어가 최근 압류 예고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재산 압류하고 뭐 월급 봉투 압류하고 그런 거 하려더라고. 4명이나 안 된다더라고. 이 돈은 요금을 내야만이 개통을 하지.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더라고. 60대 김모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휴대폰과 유선 인터넷을 같은 통신사로 개통하면 기존 기기값과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본인과 아내 모두 넉 달간 월 11만 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위약금 대납을 요구하자 대리점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 당시에 상담했던 직원도 없고 현재 그런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없으니 틀림없이 뭐 잘못 들어졌을 것 같다. 황당한 이야기죠. 당시에 있었던 거라면은 그 담당자를 바꿔달라. 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도 지금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결국 통신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위약금 대납 내용이 분명히 적힌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나서야 약속된 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지난해 접수된 상담 항목 1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이었습니다. 5년 연속 1위입니다. 이동전화 관련 민원만 내용별로 더 자세히 분류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계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계약 불이행 해제 위약금, 그다음 부당행위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설명 내용과 계약 서류 작성되어 있었던 내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 단말기 할인, 뭐 카드 할인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그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일단 같은 요금에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 있다는 말만 이제 인식이 되시는 거죠. 문제는 이런 노년층의 약점을 이용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도덕한 상수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요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다고 유인을 해서 알고 보면 48개월 할부를 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할부를 길게 하니까 요금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적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달 실적이 다 차지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노년층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큰 글씨로 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해 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 할인, 결합 할인, 이 가입할 때 듣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앞에서 본 그 피해 사례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권 씨의 경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대리점은 바로 그날 새로 개통한 번호를 없애고 기존 번호를 되돌려줬고요. 권 씨의 기존 휴대폰은 이미 대리점에서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 그 요금제를 이렇게 강매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남은 할부금은 갚아주겠다. 도대체 이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런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네, 통신사에서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업계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신 3사가 이런 식으로 뿌리는 돈이 연간 7조 원 이상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통 구조는 복잡합니다.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직접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유통됩니다. 유통망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되는데 대리점은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통신사 상품만 판매한다면 판매점은 총판으로 불리는 대형 대리점 등에서 기기를 받아 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합니다. 판매점은 단말기를 팔 때마다 받는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면 대리점은 이 판매 수수료 외에도 가입자가 사용하는 요금의 최고 7% 정도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챙깁니다. 권 씨처럼 출고가 39만 원짜리 휴대폰을 개통해 한 달 11만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대리점이 받게 되는 수수료는 믿기 어렵지만 휴대폰 값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팔면 마진이 한 40만 원 넘어가요. 근데 M336이라는 모델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나중에 요금제 팔아도 괜찮아요. 더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입니다. 건물 9층에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고객님 물어보세요. 알아보세요. 가장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을 알아본다며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곳 매장들은 지원금 액수를 절대 말하지 않고 전자계산기를 통해서만 금액을 보여줍니다. 혹시 모를 단속과 녹취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휴대폰의 현재 공시지원금, 즉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지원금은 20만 원 안팎.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단통법에 의하면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자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지원금까지 합해 2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선 10만 원 요금제를 4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시지원금 대신 매장 자체 지원금을 44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출고가 자체가 115만 원이지만 밑에 보시는 남아있는 할부 원금이 이 금액만 남겨져 있으세요. 당연히 여기 보시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값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매장에 들러봤습니다. 앞선 매장에서 제안한 금액을 계산기에 눌러보라고 합니다. 혹시 얼마까지 할부 할 수 있을까요? 딴 데서? 네. 그 지원금이요? 네, 뭐 그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자 이곳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뭐 1만 원 마진 남긴다 생각하고 해서 이만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는 부산에도 있습니다. 서울처럼 집단 상가 형태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은밀히 거래가 진행됩니다. SNS 등을 통해서 성지를 찾는 고객에게 매장 주소를 알려주고 직업 등을 확인한 뒤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걔들은 박리담회예요.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30만 원 받잖아요. 그럼 걔들은 29만 원을 빼줘요. 그럼 10,000원 남겠죠. 대신 많이 팔죠. 많이 파는 대신 실적에 따른 높은 매장 등급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 지원비를 더 챙기는 겁니다. 성지라 불리는 이들 매장에서 제한하는 지원금의 규모로 봤을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는 대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전체로 추산해보면 통신 3사로부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뿌려지는 판촉비의 규모는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데 주로 쓰면서 7조 원 이상의 엄청난 유통망 관리 비용이 마케팅비를, 광고비 외에 마케팅비를 7조 원 이상 쓰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입이 포화인 상태에서 이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일부 대리점들이 정보 취약계층을 상대로 약탈적 영업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대리점이 2-3개씩 있으면 직원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사기를 쳐서 파는 거죠. 직원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월세가 막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려면? 그렇죠. 통신 3사는 이런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극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한번 치고 사라지거나 사기죠. 뭐 이런 피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저는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거기서 책임지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조 매출에 영업이익만 4조가 넘고 그리고 영업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7조 원, 8조 원을 쓰면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과징금 100억, 200억 무서워하겠습니까? 특정 통신사의 경우 대리점들의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업계 내부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할부해놓고 2년 뒤에 모르겠다. 아까 그게 유명하거든요 지금. 알면서도 안 보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뒤에서 이제 묵인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불이익이 사실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그 부당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엄청 강화했을 때는 이런 그 불합리한 관행들이 좀 사라질. 통신 시장의 유통 마케팅비가 7조 원을 넘는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 돈을 차라리 통신 요금을 인하는 데 쓰면 소비자에게 좋을 텐데, 그죠? 네, 통신 3사는 지난해에도 2년 연속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통신 3사가 현재의 시장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도 통신 비용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죠. 네, 물가 관리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뒤로 제4의 통신사업자 선정과 중간요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3만 4,900원,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통신 3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ARPU, 즉 가입자 한 명당 평균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비싼 5G 요금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G 요금제 대부분은 고가 요금제로 구성돼 있고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간의 요금제는 현재 없습니다. 사실상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30에서 100기가 사이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구간인데 데이터에서 그 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하나도 없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200기가, 300기가 뭐 무제한 요금제를 준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걸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가 요금제를 설계해 놓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 과점 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고 공정위 역시 통신비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단말기 유통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유통사들에게 중가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보이는데 사실은 정부가 할 것은 그런 제스처나 그런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건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죠. 이미 통신 3사 중심으로 시장이 굳어진 상태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발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 한편에 마련된 알뜰폰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알뜰폰은 매달 요금이 10,000원 안팎으로 저렴합니다. 단말기 역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 값까지 포함해도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신청을 하면 유심히 집으로 배달되는데 이를 단말기에 직접 꽂아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3, 4보다는 조금 더 요금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오는 요금제보다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약금이 따로 없어요. 뭐 몇 년 써야 된다 이런 위약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또 괜찮은 요금제가 나오면은 쉽게 이제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체국에서만 연간 500대 정도 알뜰폰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용이 많지 않고 음성통화나 문자 위주로 사용하는 노년층의 경우 알뜰폰 사용이 여러모로 경제적입니다. 최근엔 젊은 층 중심으로 알뜰폰 사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통신 3사에 비해 많이 낮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조차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알뜰폰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가입에서부터 이용 해지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령층이라든지 디지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연간 23조 원.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는 5,549만 9천여 개로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도 통신 분야를 공공재라고 명확히 한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와 공정위,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왜곡된 통신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노년층이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 나왔던 김모 씨의 경우 계약서에 그 위약금을 전액 해결해 준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일부 매장의 경우 기존 단말기 위약금을 다 해결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위약금과 기기 할부금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모르고 기기값까지 모두 대납해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걸 노리고 말장난 영업을 하는 대리점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데이터 이용이 적고 통화나 문자 위주로 사용하신다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